자, 이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정보공개법 판례부터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요거 이제 2015년도 문제인데 역시나 이 보안관청 답이 정답이 1번이에요. 1번인데 역시나 이거 계속 반복되는 지문이고 잘 나온 지문이에요. 이거. 자,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자,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그 판례 내용이 좀 돼 있으니까요. 자,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 비공개 대상 정보예요.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지금 그 판결 요지만 알아두시지 그 내용까지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이제 객관식 시험에서는 판결 요지가 중요합니다. 판례 입장이 중요해요. 두 번째 볼까요?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이거 법적 성질이 뭐죠, 이거?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이건 특허예요.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 있죠? 자, 이것은 우리 기한이죠. 기한이 되죠. 기한이 되니까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없다. 맞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목차를 뛰어넘는 시험에서 이제, 그죠? 이건 전반적으로 공부가 되어 있으면 많이 맞추는 거고,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목차를 뛰어넘는 걸 잘 못 맞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교재를 계속 반복해서, 전체를 갖다 계속 통독함으로써 또, 이론을 갖다 기본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맞춰야 돼요. 부담 중에서 부담 이외에는 안 돼요. 부담만 진정 일부 취소성이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취소성이 대상으로 하고, 판결로서도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취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 판례는 부진정 일부 취소성을 부정하죠. 그래서 요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자, 3번 문항. 자, 한국전력공사가 정부 투자기관 회계 규정에 의해서 행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은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다. 그렇죠?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입니다. 맞고요. 네 번째, 유류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자, 허가갱신 나오네요. 허가 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거죠.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 위반 사항을 불물에 붙이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허가 유효 기간이 부당하게 짧은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허가 유효 기간 내에 기한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갱신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갱신되면 그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자, 이때 허가 갱신 후에 이때 업자를 행정처제를 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효기간 경과 후에 이렇게 허가를 신청하면 새로운 행정행위,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봅니다. 그 내용으로도 구분하셔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사회는 공법형에서 많이 했던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목차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또 시험에서 출제되니까 이렇게 이 내용을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182번 볼까요? 역시 비공개 대상 정보이냐 아니냐, 2010년도 국가직 문제인데, 자, 제가 왜 낼까요? 이 질문이 계속 또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거죠. 교육 공무원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의 결과, 이거죠? 공개 대상 정보로 봤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에 관한 자료,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앞에 나왔던 거지, 바로? 그죠? 예. 2010년도에 나왔던 건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은행 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지와 정답지. 비공개 대상 정보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182번, 177페이지 07번 문제죠. 그래서 정확히 해놓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숙지해 놓으시고, 자, 이어서 이제 183번 봐볼까요?
이제 정답이 3번인데, 옳지 않은 것이에요. 3번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 자격으로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이다. 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 자격으로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이다. 아닙니다. 이거 틀렸죠. 판례 내용. 잠깐 이 판례 내용을 확인하고 가시죠. 177페이지 08번. 여기 여기 판례가 있어요. 해설 좀 봐보세요. 대법원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 자격으로 간담회, 연찬회 등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공개 대상 정보. 이건 개인적인 거잖아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거. 직무와 관련 없이 이렇게 개인적 자격으로 금품을 쓰는 정보.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이 빠져서 그런데 이게 뭐 개인적 자격으로 막 간담회 또 연찬회 등 행사에 참석하고요. 금품을 수령한 정보. 이것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비공개 대상 정보는 거죠. 뭐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공개 대상이 되겠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요거죠. 예. 틀린 거예요.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닙니다. 자, 1번만 보죠. 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 4번도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죠? 4번뿐만 아니라 복제물도 가능해요. 복제물. 꼭 기억하시는 것이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정보 공개 대상이 됩니다.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는 정보 공개할 수 없잖아요. 자, 두 번째. 사법시험 응시자가 자신이 제2차 시험 답안지에 대한 열람 청구를 한 경우 그 답안지는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됩니다. 맞죠? 네, 됐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고. 네 번째, 사면 대상자들이 사면 실시 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 자료는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다. 네, 맞는 지문이고요. 자, 이어서 184번. 자, 4번 문항, 예, 보시죠. 자, 이거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거. 4번 문항인데, 정보 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틀렸죠? 예, 이거 반드시. 임의적 전심 절차, 임의적 전취를 취하고 있죠. 정보공개법상 불복구제제도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는데 이 신청과 행정소송은 이 신청과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대해서 임의적 전심 절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고 싶으면 거치고 싫으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또 이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고 싶으면 거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어요. 이 지문이 지금도 버젓이 나오고 있어요. 맞춰주는 것이 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문항. 공공기관은 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 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자,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이 정보란 것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해 준다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용을 쭉 우리 정보공개법상 그 법조문과 판례 내용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법조문 꼭 아셔야 돼요. 반드시 숙지하시고 특강 시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판례도 정리해야 합니다. 자, 이어서 185번 보도록 하죠. 자, 정보 공개에 관한 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보시면 자, 3번만 한번 봐보세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주기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이 비밀 빠졌네요.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과 주기 하도록 되어 있죠. 정보공개법에서. 예. 틀렸어요. 예, 이런 그 법조문은 없어요. 법조문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과 주기, 그 전화번호까지 다 돼 있죠. 예. 자, 1번만 한번 보시죠.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거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 유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 절차비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행정청이 부담합니다. 행정 절차비 비용은 행정청이, 정보공개법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자가 이때 그 원칙적으로 부담합니다. 4번 문항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죠. 자,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인데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도 일정한 경우는 학술 연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등에 대한 사유가 있으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죠. 네, 법조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5년도 문제였죠. 자, 이어서 186번. 일단 그 13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180페이지에 13번 문제. 5번 문항이 이제 옳지 않은 것이죠. 자, 옳은 것이죠. 옳은 거. 동그라미. 옳은 것은 5번입니다. 정보 공개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죠. 임의적 전심 절차도 있습니다. 자,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대해서 임의적 전심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뭐 이런 질문도 계속 많이 나왔던 거고. 자, 틀린 거. 자, 1번 정보 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이 해당한다. 아니, 그렇지 않죠? 공공기관, 더 넓은 개념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립대학교, 사립초등학교도 인정되고 있잖아요. 틀린 거예요. 두 번째,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은 이것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정보공개 청구권은 해당 정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그렇지 않죠?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건데, 행정절차법상의 정보공개 청구는 이때 이해관계인에게만 정보공개 청구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 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죠.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없는 우리 일반 국민에게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까지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거예요. 정보공개 청구권은 행정 절차법상의 정보공개 청구와 달리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이든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이든 모든 국민에게 인정돼서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과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 주문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자, 3번.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동일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된다. 아니죠. 학술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 체류할 때 예외적으로만 한정적으로 인정됩니다. 4번 문항. 국민이 정보 공개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에 드는 비용은 무료로 한다. 아니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청구인이 원칙적으로 부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년도 서울시공 문제 풀어봤어요. 이어서 187번을 보도록 하죠. 181페이지 14번 문제예요. 자,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3번 문항이에요. 자,
옳지 않은 거예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국민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포함되지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질문이 계속 나와요. 틀려요. 이거 앞에서 이렇게 나왔던 질문을 갖다가 다시 재반복 출제했죠. 아닙니다. 이거 틀렸어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모두 포함돼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1번 문항 거 익히시죠.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 상호 간의 업무 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 거래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구성된 회원 조직으로 증권거래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갖다가 적용받으므로 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영상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그거 알아두세요.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한국증권협회 공개 대상 정보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국증권협회 우리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 공공기관으로서 특수법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한다면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1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이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1일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의하십시오. 우리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근데 어때요?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는 그 기간을 다시 10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일 이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결정 여부를 갖다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예전에는 비공개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있었어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던 규정. 이거 삭제했습니다. 이 삭제했어요. 이 삭제했습니다. 요거 나오면 이제, 그죠? 비공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삭제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도 한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7번을 이렇게 봐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2017년도 국가적 문제죠.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어서 182페이지 15번입니다. 188번. 자, 15번인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겠죠? 자, 그러면, 판례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법인이라는 점만으로 정보공개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자, 틀렸네요. 다시금 해당 법인의 역할과 기능에서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반대로 됐네요. 그러면 이 판례 내용이 중요하니까 지금 182쪽 15번 봐보세요. 그 해설 4번 문항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죠. 판례 내용을. 자, 어느 법인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자,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 법의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해당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국가 행정 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 수행으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해당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 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 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해서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해당 법인의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와는 별도로 해당 법인에 대해서 직접 정보 공개 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것 우리 특수법인 내에서 좀 그 판례가 똑같은 판례예요. 똑같은 판례인데 약간 그 판례 내용을 이렇게 빼서 다른 측면에서 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반대로 있죠. 뭐 이렇게 특별법에 설립된 특수법인이라는 전만으로 정보 공개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금 해당 법인의 역할과 기능에서 정보 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거의 판례는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좀 판례 내용을 좀 보시고, 그래서 앞에서 특수법인 관련돼서 같은 판례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 서울시 구문제에서 앞에 나왔던 그 판례를 다시 한번 반복 출제한 겁니다. 그 나머지는 맞는 건데, 그 1번 볼게요. 이해관계자인 당사자에게 문서 일람권을 인정하는 행정절차법상의 정보 공개와는 달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 공개 청구를 허용한다. 이 문서 일람권은 어디에만 인정돼요? 이 청문회에서 문서 일람권을 인정하죠. 이건 이해관계인이잖아요. 이해관계인에게 인정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행정절차법상의 정보공개 청구를 말씀했죠. 그렇게도 행정절차법상의 정보공개 청구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 청구권자, 이걸 앞에서 설명한 대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 틀어서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뭐, 청문회 일람권, 문서일람 복사 청구권이죠? 정보공개 청구예요. 이때 이해관계에게만 인정되죠. 청문회에서만 인정되고 공청회에서는 인정 안 됩니다. 이 내용까지도 같이 알아두셔야 하고. 두 번째, 행정정보공개의 출발점은 국민이 알 권리인데 알 권리 자체는 헌법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초기부터 국민이 알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 개인적 공권의 확대와 경영에 의해서 우리 법원은 주로 근거법률과 관계법규에 의해서 이렇게 개인적 공권을 인정하지만 더 나아가 필요하면 더 나아가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부터도 이렇게 개인적 공권을 도출시키고 있다. 이 질문 배우셨죠? 이게 그때 헌법상의 기본권으로부터도 도출되는 권리, 알 권리, 이 구체적 권리죠? 또 뭐가 있어요? 사회단체 등록권 있고 접견권 있잖아요. 환경권은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추상적 권리죠. 알 권리, 헌법상의 기본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구체적 권리로서 개인적 공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알 권리, 접견권, 사회단체 등록권이고 환경권은 추상적 권리에서 개인적 공권성이 부정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관련되는 거예요. 맞는 질문이에요. 3번 문항. 재건축 사업개혁에 의해서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 보상, 평수 산출 내역은 법인 등의 업무비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요 새로 나온 그 판례예요. 재건축 사업개혁에 의해서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 보상, 평수 산출 내역. 이것은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좀 익혀 두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15번에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도 알아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새롭게 퀴즈는 질문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이것도 1번 문항도 응용 문제죠.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지문이고요. 자, 우리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권과 행정절차법상의 정보공개청구권 비교 문제, 이거 응용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189번 보도록 하죠. 자, 189번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죠. 최근에 와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법 조문과 관련해서 시험에서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도 법조문 특강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정답은 1번이죠. 옳지 않은 것이에요. 보시면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정보 주체는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한다. 이때 고의 과실을 입증. 자, 우리 불법행위에서는 보통 그 원고가 그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때요. 자, 원고는 누구예요? 정보 주체죠? 정보 주체. 자, 이때 보시면 입증 책임을 전환시켰어요. 입증 책임을 갖다가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요거 입증 책임이 이제 책임을 전환시켰어요. 정부 주체가 아니라 누구예요? 개인정보 처리자. 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때 고의 또는 과실, 자기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보 주체가 아니라 개인정보 정보 처리자 입증 책임이 전환시켜 있죠. 전환시켜서 자기에게 고의 과실 없음을 갖다가 입증해야 돼요. 입증 못하면 배상해야죠.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입증하면 배상하지 않죠. 사실 그 불법행위에서 고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법조문 이제 14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몇 번 나왔겠어요? 3번 나왔습니다. 3회 정도 좀 이거 관련해서 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지정도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에 의해서 처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서도 처리되는 정보까지 보호 대상으로 했다. 맞아요. 이거 좀 어때요? 이 질문도 좀 또 나왔어요. 작년도에. 친구분 잠깐 보시면 185쪽에 02번인데요.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이제 1번도 좀 그 2번, 3번 나왔고 2번 문항도 좀 재작년 또 2번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여기에는 이 공공기관에 의해서 처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서 처리되는 정보까지 그 보호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예요. 사자나 법인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죠. 요거 어때요? 요것도 그렇고 낼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4, 5년 만에 또 나오는 거예요. 14년 문제니까 지금 17, 18, 19 이렇게 해서 17년도에 계속 또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연인, 돌아가신 분이나 그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의 정보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문항, 그죠? 예. 행정절차법도 비밀, 비밀, 누설 금지,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개인의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자, 이거 보시면, 예, 이거, 자, 4번 문항, 이것도 이제 맞죠? 행정절차법도 비밀 누설 금지,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개인의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맞고요. 일단 02번에, 그래서 185쪽 02번에 정답이 1번이에요. 자, 이어서 이제 보면 190번 개인정보법에서 지금 나오는 지문은 법조문을 위주로 좀 출제되고 있어서요.
개인정보보호법도 반드시 법조문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전부 다 못해요. 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완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3번인데 우리가 여기서 1번 문항이죠. 보시면 옳은 것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2017년이죠. 14년은 진짜 거의 4년 후에 나온 거죠. 손해를 입힌 경우 정부 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에 대한 입증 책임입니다. 입증 책임이 이때 불법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져야 돼요. 정부 주체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 그죠? 매우 고도화된 IT 기술이죠. 이런 거 일반인들이 입증을 하기 힘들어요. 해킹된 거 우리가 어떻게 입증해요? 그래서 이때 입증 책임을 갖다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고 있어요. 그만큼 관리를 엄격하게 하라는 것이죠. 1번 질문 맞아요. 꼭 해놓으세요. 이거 2017년 사회복지직 국만 나온 게 아니에요. 2018년도에 다른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항.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한다. 맞아요. 근데 이건 사자, 법인은 안 되죠. 살아있는 개인만 돼요. 자, 이어서 3번 문항 봐볼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 정보의 범위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에서 처리되는 정보가 포함되고 개인에 의해서 처리되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왜냐하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 있잖아요. 민간 부분에 의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도 포함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2번, 3번 반복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되는 그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에 의해서 공공기관에 의해서 처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 의해서 처리되는 정보도 포함돼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거. 예. 4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알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한다. 이거 틀렸어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요. 이거 보시면 이제 그 4번 문항, 그렇죠.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법적 문제죠. 신고해줘. 그 다음에 여기도 좀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다 봤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어요.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아시아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지정되기 이전에는 컴퓨터 등에 의해서 처리되는 그 개인정보만 보호 대상이 됐는데,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는요, 컴퓨터 등에 의해서 처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손으로 쓴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예, 그래서 꼭 아셔야 돼요. 이것도 2018년도, 17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 요거까지 맞춰서 개인정보법을 이제 봤고요. 다음에는 저희 행정의 실성 확보수단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